살다 보면 말을 아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과해도 소용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상대가 이미 마음을 닫았거나 내 말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화해하려고 애쓰는 것이 오히려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누군가 나를 떠보기 위해 말을 걸 때 함부로 반응하면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상황이 더 많아지므로 불필요한 대화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일부러 자극하려 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손해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대로 끌려가지 않는 것이 더 현명한 태도입니다.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될 때 침묵은 강한 무기가 됩니다. 논쟁이 불필요한 싸움이라면 조용히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승리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굳이 진실을 밝히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무너집니다. 나이가 들수록 내 감정과 에너지를 소중히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침묵이야말로 나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1. 사과해도 소용없는 순간. 살면서 우리는 크고 작은 실수를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사과를 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과가 의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진심 어린 사과를 한다고 해서 상대가 무조건 받아들일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때로는 사과가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갈등을 초래하기도 하고 관계를 회복하기보다 더욱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사과가 소용없는 순간이 되는지,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상대가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입니다. 신뢰가 완전히 깨지거나 감정적으로 너무 멀어진 상황이라면 사과는 아무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진심으로 사과를 한다 해도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 공허한 말로 남을 뿐입니다. 이런 경우 억지로 화해를 시도하기보다는 차라리 서로에게 시간을 주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면 자연스럽게 그 기회가 올 것이고, 아니라면 굳이 사과를 반복하며 상대에게 부담을 줄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사과가 오히려 상대의 감정을 더 자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사과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를 빌미로 더 크게 화를 내거나 사과를 약점으로 삼아 계속해서 문제를 키우려는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사과를 하면 끝날 것 같았던 일이 오히려 더 복잡해지고 상대가 나를 몰아붙이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과를 하느니 차라리 거리를 두고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사과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이미 끝났거나 상대가 사과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굳이 사과를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침묵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단순히 상황을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억지로 관계를 되돌리려 하기보다는 때로는 조용히 정리하는 것이 더 나은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나를 용서할 의사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과는 상대가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단순한 형식적인 말로 끝나버릴 뿐입니다. 특히 상대가 이미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다면 사과가 오히려 감정을 더 악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상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연스럽게 관계가 정리될 수 있도록 시간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과를 하더라도 상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설득은 불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서로에게 필요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행동이 더 중요할 수도 있으며, 시간이 지나야만 해결되는 문제들도 존재합니다. 억지로 사과를 반복하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과가 소용없는 순간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사과를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과의 의미는 잘못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대방과의 관계를 되돌릴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관계가 되돌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이 이미 마음을 닫아버린 경우도 있고 사과보다는 조용히 물러나는 것이 더 나은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을 제대로 구별하고 대처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삶의 태도일 것입니다. 결국 사과를 해야 할 순간과 하지 말아야 할 순간을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관계에서 사과가 최선이 해결책이 되는 것은 아니며 때로는 침묵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과가 의미 없는 경우에는 차라리 상황을 정리하고 내 삶을 지켜나가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진심이 통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억지로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를 억지로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떠보기 위해 말을 걸 때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대부분의 대화는 자연스럽고 진솔하게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상대방이 나를 떠보기 위해 말을 거는 순간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대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나의 반응을 살피거나 특정한 정보를 얻기 위해 교묘하게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 속에서 섣불리 반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보는 대화는 직장, 사회생활, 가족, 친구 관계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나의 가치관이나 입장을 확인하려 하거나 나의 감정을 시험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거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직장에서는 상사나 동료가 나의 생각을 파악하거나 업무에 대한 내 태도를 떠보려 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솔직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기 때문에 대화의 의도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떠보려는 대화는 질문을 통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친근한 태도를 보이지만 점점 미묘한 질문을 던지며 나의 반응을 관찰합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회사 분위기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단순한 관심이 아니라 내 속마음을 끌어내려는 의도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의 의견을 과하게 드러내지 않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떠보는 질문을 더욱 전략적으로 사용합니다. 직장에서는 동료가 나의 업무 스타일이나 계획을 알아내려고 떠보는 말을 걸 수도 있고, 친구 사이에서는 상대가 나의 감정 상태나 관계의 변화를 확인하려는 의도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상대가 원하는 대답을 그대로 주기보다는 중립적인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떠보는 대화는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가 나의 반응을 보고 앞으로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한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나에게 불리한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면 이에 대해 경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에서 필요 이상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상대방의 의도를 먼저 파악한 후 신중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떠보는 대화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들 사이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가족들은 나의 결정이나 감정을 떠보기 위해 은근한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요즘 누구랑 자주 만나? 라고 묻는다면 단순한 관심일 수도 있지만 상대방이 나의 태도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답을 신중하게 하거나 필요할 경우 가볍게 넘기는 것이 좋습니다. 떠보는 대화는 감정적으로 유도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가 나의 반응을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자극적인 말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너는 항상 너무 조심스러워라고 말하며
나의 반응을 살필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상대의 의도대로 끌려갈 수 있기 때문에 감정을 조절하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떠보는 질문이 반복될 경우 상대방에게 나의 태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가 지속적으로 떠보는 질문을 던진다면 필요할 경우 이런 질문을 자주 하시네요? 라고 되물어보거나 대화를 단순하게 끝내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떠보는 대화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상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정보를 얻으려는 것인지, 감정을 시험하려는 것인지, 단순한 호기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할 경우 솔직한 답변을 하기보다는 신중하게 대처하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침착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떠보는 질문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의도를 분석한 후 대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굳이 모든 것을 솔직하게 밝힐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누군가 나를 떠보기 위해 말을 걸 때는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하고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며 필요 이상의 정보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화를 할 때 내 입장을 지키면서도 상대방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면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대화가 순수한 관심에서 비롯된 것은 아니므로 때로는 경계를 유지하며 대화하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3. 상대가 일부러 자극하려 할 때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때로는 의도적으로 자극적인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시험하듯 반응을 떠보거나 감정을 건드려 화를 내게 만들려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차분하고 현명한 태도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필요한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키면서 상황을 넘기는 것이 최선일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의도적으로 자극하려 할 때는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직접적으로 무례한 말을 하거나 일부러 예민한 주제를 건드려 반응을 끌어내려고 합니다. 또는 비꼬는 말투를 사용하거나 내가 불편해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꺼내면서 나의 반응을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즉각적인 반응보다는 한 템포 쉬고 상대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이러한 상황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사가 일부러 기분 나쁜 말을 하거나 동료가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 자극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나보다 우위에 서려고 하거나 내 실수를 강조하며 자극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상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일부러 자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들이 내가 예민하게 반응할 것을 알면서도 특정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고 가까운 친구가 장난처럼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으므로 차라리 가볍게 넘기거나 상대의 의도를 읽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감정적인 대립이 깊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나의 감정을 지키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자극하려 할 때는 반응을 최소화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내가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차분하게 대응하면 상대의 의도는 무력화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볍게 웃어넘기거나 아예 대꾸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전략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대화를 피하거나 상대가 불편하게 만드는 주제가 나올 때 단호하게 선을 긋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또한 상대가 나를 자극하려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질투하거나 내 반응을 통해 자신의 우위를 확인하려는 심리가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장난처럼 보이는 말과 행동으로 상대를 불쾌하게 만들면서 이를 통해 자신이 더 강한 입장에 있다고 느끼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나면 굳이 감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가 나를 도발하려 할 때마다 일일이 반응하면 오히려 나만 지치게 될 수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자극하는 사람에게는 일정한 거리 두기가 필요합니다. 불필요한 대화에 휘말리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지내지 않는 것이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상대가 나를 자극하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아예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자주 만나는 사람이라면 그들의 자극적인 태도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나만의 방어 기제를 갖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가 나를 자극할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으로 휘둘리지 않으면 상대는 결국 더 이상 나를 자극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태도를 유지하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줄이고 내 삶을 더 평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나를 자극하려는 상대가 어떤 반응을 원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나를 화나게 만들려는 것일 수도 있고 내가 반응하면서 실수를 하기를 바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결국 상대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셈이 되므로 이런 상황에서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때로는 침묵이 최고의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나를 자극하기 위해 무례한 말을 하거나 일부러 논쟁을 유도하려 할 때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내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면 상대는 더 이상 나를 도발할 수 없고 자연스럽게 자극하려는 시도를 멈출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극적인 말과 행동에 휘말리지 않으려면 나만의 원칙을 정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주제나 대화 방식이 있다면 그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방어하는 방법을 익혀야 합니다. 어떤 말에는 반응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거나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는 대화 방식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상대가 일부러 나를 자극하려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침착하고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상대의 의도에 끌려가지 않고 내 감정을 지키면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현명한 삶의 태도입니다. 모든 말과 행동에 반응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조용히 넘기는 것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기 위해 감정을 컨트롤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삶의 기술입니다. 4.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될 때 살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에 맞서야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에서 맞서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굳이 싸우지 않고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흘려보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맞서야 할 때와 피해야 할 때를 구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우리는 감정이 격해지면 본능적으로 대응하려고 하지만 모든 논쟁이 가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싸움은 이긴다 한들 얻을 것이 없고 오히려 상처만 남기게 됩니다.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침묵하거나 거리를 두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가 감정적으로 격앙되어 있거나 이미 자신의 입장을 굳힌 상태라면 맞서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감정이 앞서는 사람과 논리적으로 싸워봐야 결론이 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논쟁을 벌이기보다 차분히 상황을 바라보고 대응 시점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생활에서도 맞서지 않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직장에서는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일해야 하며 때로는 나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들과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의견 차이에 맞서 싸우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불필요한 논쟁을 벌이는 것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협력하고 타협점을 찾는 것이 생산적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싸우지 않고 상황을 흘려보내는 것이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인간관계에서도 굳이 맞설 필요가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가족, 친구, 동료 사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갈등의 정면으로 부딪힐 필요는 없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은 감정적인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강하게 맞설수록 오히려 관계가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친구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갈등에서도 굳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감정적인 충돌을 줄이는 것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상대가 맞서지 않는 것을 약점으로 보고 계속해서 도발하려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보다는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며 상대의 의도를 무력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맞서는 것이 항상 정답은 아니며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이 내 감정적인 반응이라면 오히려 무반응이 최고의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서지 않는 것이 항상 피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분석하고 더 나은 방법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논쟁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은 해결책이 될 수 있으며 굳이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이 더 성숙한 태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맞서지 않는다는 것은 상대방에게 무조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평온을 지키는 선택이기도 합니다. 모든 논쟁에 참여할 필요는 없으며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싸움이 아니라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나의 에너지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많습니다. 결국 언제 맞서야 하고 언제 피해야 하는지를 아는 것이 현명한 삶의 방식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으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되는 순간이라면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지키고 불필요한 갈등을 피하면서도 나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삶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며 모든 싸움에서 이기려 하기보다 필요한 싸움을 선택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승리가 될 수도 있으며 불필요한 싸움에서 벗어나는 것이 나 자신을 보호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맞서지 않는 것이 결코 약함이 아니라 더 강한 선택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5.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상황에서 거짓말을 마주하게 됩니다. 때로는 상대의 말을 믿고 싶지만 분명히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신중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지 고민해야 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고 내가 불리한 입장에 처하지 않도록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이유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어떤 사람은 자신을 돋보이게 만들기 위해, 또 어떤 사람은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거짓말을 합니다. 또한 일부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유로 인해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말을 의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거짓말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상대가 방어적으로 나오거나 더 큰 거짓말로 상황을 덮으려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침착하게 상대의 말을 듣고 어떤 의도로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지적하지 않고 상황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는 거짓말이 더욱 미묘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동료가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거나 상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증거를 확보하고 차분하게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거짓말을 즉시 지적하기보다 어떤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지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거짓말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상대가 나를 걱정시키지 않기 위해 작은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자신의 실수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거짓말이 반복되면 신뢰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거짓말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상대할 때는 냉정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도 있으며 상대가 더 강하게 거짓말을 고수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의 말과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필요할 경우 기록을 남기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반복적인 거짓말에 대해서는 신뢰를 두기보다 거리를 두고 대처하는 것이 더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섣불리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연스럽게 진실이 밝혀질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특히 상대가 나를 이용하려는 의도로 거짓말을 했다면 내가 반응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인 대응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거짓말을 그냥 넘겨서는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의 거짓말이 나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거나 중요한 문제를 왜곡하고 있다면 적절한 방식으로 진실을 밝히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마주했을 때는 상대가 어떤 의도로 그런 말을 하는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실수로 인한 거짓말인지 의도적인 속임수인지 아니면 단순한 허세인지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대응 방식을 다르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 반복적으로 나를 속이려 한다면 그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뢰는 한번 깨지면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가 계속해서 거짓말을 한다면 그 사람과의 거리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모든 거짓말에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 언제 대처하고 언제 흘려보낼지를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때로는 침묵이 더 강한 메시지가 될 수도 있으며 상대의 거짓말을 지적하는 것보다 나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거짓말을 하는 상대를 마주했을 때는 즉각적인 대응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거짓말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감정적으로 반응하기보다 내게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뢰를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충돌을 피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다양한 갈등을 경험합니다. 굳이 맞서지 않아도 될 때를 알아야 하고 상대가 일부러 자극하려 할 때는 냉정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떠보기 위해 말을 걸 때는 쉽게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상대가 거짓말을 하고 있을 때는 섣불리 대응하기보다 상황을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모든 싸움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내가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떤 논쟁은 침묵이 더 강한 무기가 될 수도 있고, 거짓말은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면서도 나를 지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한 발 물러서는 것이 더 큰 승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냉정하게 바라보는 것이 현명한 대처법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모든 싸움에 뛰어들지 않고 꼭 필요한 싸움만 선택하는 법을 압니다. 이런 이야기 더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